안녕하십니까. 믿으심 의원의 심정석 원장입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네요. 추석이 아니라 설이죠. 설 연휴네요. 네, 어떻게들 지내시는지요? 또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연휴도 마음 편치 않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네, 갑질 훈남 혹시라도 도움될까 또 연휴라도 맘 편히 지내실 수 있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 올리신 글 한번 보면서 제가 훈수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캔디맘 11님. 유두암을 진단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유두암의 진료 방침은 사실 되게 명확하죠. 일단은 수술이 기본 표준 진료 방침이고, 이제 미세유두암인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제 그게 대원칙이고요. 우리 캔디맘 11님은 또 어떠한 상황에 있으신지 보겠습니다. 1월에 유두암 진단을 받으셨고, 능동적 감시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면 고주파 치료를 한다. 아니요, 능동적 감시가 안 되는데 고주파 치료한다.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능동적 감시랑 고주파랑 있는데, 이제 아마 거의 같은 그 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실 수 있고요. 이제 고주파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능동적 감시를 못하는 분이 고주파라는 게 아니고 능동적 감시해도 되는 분들 중에서 특히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이제 연구 단계로서 이제 그야말로 실험적 치료를 해보는 개념이죠. 유튜브 라이브 상담 신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이제 그쵸. 제가 이제 요런 경우에, 네, 좀 이제 환자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런 내용을 방송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2, 3, 4번을 만족하시고, 그렇군요. 단일 결절이 아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세 개나 되세요. 그러시면 사실 수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깝네요. 그리고 그렇군요. 한 개 먼저 유두암 진단 받았고 나머지도 추가 조직 검사에서 악성으로 진단이 되셨군요. 네, 이렇게 다발성인 경우에는 네, 뭐 저희 병원이 네, 뭐 무슨 국제표준이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저희 병원이 갖고 있는 저희 병원은 아직 조그만 병원이고 뭐 제가 무슨 세계적인 권위자나 아니면 세계 최고의 뭐 선도 병원이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조그만 병원에서 개인 의원을 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상 그 미세유두암을 고주파로 치료하는 거는 아직 보험으로도 비보험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니까 지금이 연구 단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마치 그 뭐 파이저가 백신을 개발해서 lâm상 실험을 하듯이 이제 그런 치료를 저희가 앞서가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고주파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실험적인, 실험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상태인데, 뭐 아주 과감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혹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안 하시는 쪽으로 저희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환자분이 엄청 위험하니까 우린 못한다.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 정말 너무 조그만 거 몇 개 있으시네요. 마음이
고주파 하시기 아니, 수술하시기 정말 싫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게 좀 많이 큰 편이네요. 이거는 한 1cm 되겠는데요. 네, 딱 1cm네요. 그러시면 수술도 별로 나쁜 거 아니다. 그리고 수술하시고 평생 그냥 속 편히 지내실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캔디맘님, 죄송하고요. 아, 밑에 또, 그쵸. 누구나 무섭고 싫죠. 그러나 갑상선 전절제를 해서 벌어지는 기능 저하는 먹는 약으로 얼마든지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네, 고주파 치료는 저희 병원으로서는 좀 고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능동적 감시는 또 능동적 감시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또 지금까지 해온 진료 경험을 가지고 캔디맘님을 그럼 하십시오. 그럼 하시는 거죠. 저는 약간 좋은 선생님이 저한테 권했다면 그거는 그 권고는 따라 볼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사랑이 어멈님, 네, 5mm 악성 종양 또 미세유두암으로 치료 방침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2세 여성이시군요. 그러네요. 5mm고 악성이고 림프절 전이는 없고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고 고주파 열치료술이 가능하냐? 네, 이제 방금 전에 올려주신 캔디맘님이 이제 마침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딱 올려주셨죠. 저희는 7mm 미만 여성 나이가 39세 이상 그다음에 1년에서 3년 사이에 변화가 없고 암은 한 개만 있을 때 그래서 암은 한 개만 있으신 분 중에서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하시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저랑 이제 유튜브 상담이 아니고 진료실에 오셔서 정말 환자분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연구 단계 기술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지 저랑 상담하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난 그런 건 줄은 몰랐어요. 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매우 저랑 환자분 사이에 깊은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셔서 상담하시고 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님 수술 고민입니다. 이렇게 문의하셨네요. 네, sep침 흡인을 했는데 5단계. 우리나라에서 5단계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암이 맞더라.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죠. 돌연변이 검사를 했는데 돌연변이가 있단 뜻이네요. 이게 결과인데 삐라프 V600이 뮤턴트다. 그 얘기는 돌연변이가 있단 뜻이라고 보입니다. 반절제를 권고받았는데 사실 제가 직접 진료하신 선생님이 반절제를 권하셨는데 인터넷으로 환자분의 진료 기록만 잠깐 본 사람이 꼭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매우 어렵죠. 그쵸? 주제 넘은 일입니다. 이제 그러나 모든 환자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죠. 피막 침범이나 전이 위험이 많다. 그러면 더더욱 수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피막에 좀 바짝 닿아 있기는 하군요. 이 사진은 지금 모니터에다가 핸드폰을 대고 찍으신 거라 빛 번짐이 너무 심해서 이게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네, 지금 올려주신 요 내용들로만 봐서는 수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 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분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 환자분 그 화면에 보면은 그 네 가지 이렇게 1, 2, 3, 4 써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앞에 환자분 제가 상담하면서 그 네 가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렸었죠. 지금 올려주신 눌리님은 다른 정보를 올려주신 게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네요. 여기 나이가 나오네요. 34세 여성분이시군요. 혹의 길이도 모르고 혹의 위치상 피막 침범이 이게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이건 또 이분들이 보시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제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고주파 해볼 만한 가능성이 조금 적으신 편이긴 한데 다 한 번씩 따져 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걸 원하시면 한번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세 분 다 미세유두암의 비수술적 치료를 알아보시다가 올리셨네요. 샤랄라님은 결과지 해석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저기 그 결과지만 해석해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아마 해석해 드려도 환자분은 무슨 뜻인지 모르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예, 저는 그냥 결과지를 이렇게 번역해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궁금하신 점이 뭔지를 그냥 물어보시면 올려주신 진료 기록 안에서 제 소견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른 방 한번 가볼까요? 미국에 계세요? 한번 볼까요? 전절제를 권한다. 뭐, 담당 선생님이 일단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담당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진료 방침을 딱 줬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진료 기록만 읽은 사람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러는 것은 좀 주제 넘다. 똑같은 얘기를 오늘 두 번째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조금 진료 방침이 다른 점도 있고, 뭐 한국에 오신다면 뭐 다르게 진료받으실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봐드릴 수 있겠네요. 아, 비정형 3단계네요. 저, 김기미님, 유튜브에서 비정형 3단계를 검색하시고요. 저희 위드심 의원에서 올린 동영상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사실 비정형 3단계는 암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운 결과인데요. 회색지대거든요. 따라서 환자분 스스로가 상당한 정보를 좀 가지고 의사 얘기를 듣고 본인도 판단해서 정하셔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 선생님은 전절제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이미 해주셨지만 또 따져보면은 다른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요거는 다 세포 검사 결과와 뭐냐 초음파 검사 결과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게 초음파 소견이군요. 비정형 3단계가 나왔는데 크기는 3cm가 넘고요. 그 혹은 조금 혹의 모양이 초음파상 불규칙하고요. 그래서 액체 부분도 있고 고체 부분도 있고 석회도 있고 석회는 여러 군데에 있고 뭐 사진을 올려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진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한 내용을 봐서는 이렇게, 이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암이란 뜻은 아니고요. 초음파상 이만한 크기의 이런 소견이 보이고 세포검사는 비정형 3단계가 나왔으면 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절제를 할 때는
왼쪽에 혹이 있으면 왼쪽만 절제하고 오른쪽을 살리든가, 오른쪽에 혹이 있으면 오른쪽만 절제하고 왼쪽을 살리든가 그러는데, 이 혹은 또 하필이면 딱 가운데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못 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절제를 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가운데만 수술하고 양쪽을 다 살리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가운데만 수술하고 양쪽을 살리는 수술을 한국에선 하기는 하는데, 김기미님처럼 이렇게 큰 혹이고 비정형인데도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네, 이제 저는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드리느냐 하면 미국에 계신다고 하시니 이게 뭐 한국까지 한번 날라오려면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져야 한국에 갔더니 미국에서는 할 수 없는 치료를 받아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격리하고 미국에서 한참 동안 비워야 되는 이만한 시간을 투자한 보람이 있었다. 그러면 올만할 텐데 이게 많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방송 제목이죠. 갑질 훈남, 갑상선 질환에 훈수 두는 남자, 네, 훈수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미국에 계신다니 또 뭐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 네, 결국 수술 얘기라 제가 답을 못 드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한국에서도 결국 전절제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아니, 오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전절제를 안 할 수 있다. 내지는 이 조직검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은, 예,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오실만 할 것 같은데, 결과가 바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아닙니다. 그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방금 전 환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랑 조금 착각을 해서 그랬고요. 다시 좀 봐드릴게요. 김기미 님도 보면 유전자 검사를 하셨거든요. 제가 내려가다가 자세히 못 보고 넘어갔는데, 사이로 CQ라는 게 유전자 검사하는 건데, 그 결과가 사이로 CQ 피츠버그에서 했는데, 포지티브. 아, 이게 이제 결과 양성이란 얘기잖아요. 검사를 했더니 뭔가 검출됐다 이런 뜻이죠.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안 하는 검사거든요. 이제 의학에서 쓰는 검사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결과가 포지티브라는 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제 그게 검사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검사는 포지티브가 좋은 거고, 어떤 검사는 네거티브가 좋은 거고, 그렇거든요. 사이로CQ G3의 테스트 리절트 포지티브는 뭐 암이란 뜻이냐? 암이 아니란 뜻이냐? 그게 관건일 텐데요. 좀 찾아볼까요? 사이로CQ. 아, 포지티브란 얘기는 암일 것 같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러시면 이제 저희 아까 왜 제가 비정형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비정형 3단계는 암도 아니고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닌 중간에 회색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색지대는
사실은 괜찮은 녀석이 암이라고, 아니, 좀 안 좋은 쪽으로 오해받았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암인데 덜 나빠 보이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 3단계일 때 의사들이 진단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그 다음 단계는 얘가 혹시 사실은 암일까? 아니면 사실은 괜찮은 걸까? 그쪽을 확률상 갈라주는 건데요. 지금 김기미님은 제가 아까 초음파 소견에서도 이건 조금 안 좋은 소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이로스큐도 포지티브. 그렇다 보면 비정형 3단계지만 나머지 두 개의 검사들은 다 이렇게 암일 가능성을 좀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검사를 앞으로 더해서 이거 사실은 괜찮았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 오히려 나는 지금 암일 수도 있겠네. 그쪽으로 좀 생각을 더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크기는 3cm고 가운데 있으면 아마 지금 상태는 전절제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 기록, 검사 결과와 의사의 권고 사이에 상당한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나저나 이게 암일 수도 있단 말씀을 제가 드려서 막 속이 상하실 것 같은데 향선 암은 그래도 비교적 예후가 많이 좋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면 아마 해결되실 것 같다. 네, 거기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추스리시고 얼른 치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분은 제가 뭐 들어가서 보진 않겠지만 뭐 오늘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분이 몇 분 계시다 보니 예, 수술하시면 이렇게 후련해지실 거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 꼭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이렇게 또 제가 혹시 도움되실까 하는 분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갑상선 암 환자분들이 참 많죠. 네, 정말 많으십니다. 모두들 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처한 상황은 환자분마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술적 치료를 해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얼른 치료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제일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갑상선 암은 수술 안 하기도 한다는데, 이제 수술해야 될 분이 그런 생각에서 시간을 끄는 것도 안 좋고, 수술 안 할 수도 있는 분이 또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막 수술을 해버리면 되게 아깝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길잡이를 해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모두들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연휴 지나고 다시 1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위드심위원회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